213페이지 일단 피세요. 네, 타이틀 제목은 물건의 효력. 자, 앞에 시간에서 물건의를 공부했습니다. 물건. 네, 이렇게 했습니다. 물건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권리 주체가 있겠죠. 사람이 물건에 대한 관계, 이게 무슨 관계다? 물건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 그러면 이제 채권 관계는 뭐냐면, 채권은 이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네,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은 지금 포인트는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이런 거예요. 이 채권에 15가지 계약이 있었다. 그죠? 15가지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매매라는 계약이죠. 다음에 물건은 몇 개가 있었다? 8개 물건이 있었다. 종류가 민법전에. 그럼 가장 대표는 결국은 소유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8.15. 그러니까 순서는 2편 물건, 3편 채권 계약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죠. 채권의 15가지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8개 물건 중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은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죠. 뭐 한다?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배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타성, 그 다음에 양도성이 있었다라고 물건의 성질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배한다, 지배성, 그 다음 뭐다? 절대성, 배타성, 그 다음 뭐다? 양도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자, 직접 지배할 때는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채권은 채무자 눈치를 봐야 돼요. 채무자가 행위가 개입돼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 물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월 주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월 주장. 그럼 오월 주장하려면 이게 등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 물건을 만약 누군가가 침해했다면 가만둘 수 없죠. 그죠? 침해 아까 뭐셨습니까? 3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야, 내놔라. 두 번째, 다 치워라. 세 번째, 뭐 한다? 야, 하지 마. 이럴 권리가 없다면 내 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런 것을 두고서 요걸 가지고 공부한 데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족보 있습니다. 등기했다는 얘기, 등기. 그럼 이제 물건하고 채권이 혹시 싸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또 같은 물건끼리 싸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효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건 채권을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8개 물건을 갖다 먼저 분류를 해놓고 합시다. 8개 물건. 그래서 첫 번째가 점유권이 있었다. 점유권. 점소, 지지전, 유질전.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몽땅 묶어서 이렇게 본권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 본권. 다음에 이제 본권은 다시 2가지 나누는데 가장 대표가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을 묶어서 우리가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 제한 물건. 자, 제한 물건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있거든요. 사용, 수익권 오면은 그것을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권.
처분권 주는 것을 우리가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용익 물건이 있는 것이 세 번째, 네, 지상권. 네 번째가 지역권. 다섯 번째가 전세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 물건이 있는 것이 유치권. 그 다음에 7번 질권, 유질적. 8번이 저당권. 이 담보 물건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카센터 가서 수리비 채권 발생하면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발생하고, 전당포 가서 빈손 가면 돈 안 빌려줘요. 전당포 가서 돈 빌려 쓴 채권 때문에 동산을 담보로 집어넣는 게 질권이고요.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네,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물건. 이제 물건 비교되는 게 뭐예요? 물건 비교되는 게 채권이에요. 채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3편은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 전세권하고 채권법 가면은 임대차라는 것이 있어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 그걸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권? 임차권.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 임대인 사람한테 사용 수익 요구하는 것이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자, 적어 보는 거예요. 2편 물건의 전세권도 있고, 자, 여기 3편, 그죠? 채권에 임차권이 있는데, 요거는 물건이고, 요거는 뭐다? 채권이다. 자, 요렇게 놓고 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갑의 건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갑의 건물. 자, A가 빌렸습니다. 자, A는 이 물건 형태의 전세권으로 빌렸습니다. 무슨 권을 빌렸습니다? 전세권. 자, 그런데 B는 이 건물을 여기 임차권으로 빌렸습니다. 임차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물건 소속이죠. 2편 물건에 있죠. 이쪽 그림에서. 근데 이 임차권은 소속이 지금 여기서 채권이라고 지금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채권. 근데 보세요. 이 전세권은 자, 이 같이 빌려 쓰지만 내용이 달라요. 이 빌려 쓰는 사람이, 그죠? 자, 빌려 쓰는 사람이, 자, 누구의 건물을, 네, 갑의 건물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요. 채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자, B라는 사람이, 그죠? 여기는 빌려 쓰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고, 여기는 채권은 B라는 사람이, 자,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달라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꺾었습니다. 이렇게 2편 물건 8개 놓고 3편 채권에서 계약 중에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 사람이, 그죠? 임대인 주인한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빌려 쓰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쪽은 물건을 통해서 빌려 쓰는 방식과 채권을 통해서 빌려 쓰는 방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수선 유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인이 할까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할까요? 직접 지배하니까 수선 유지는 주인이 안 하고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네, 수선 유지는 B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벌써 의미가 달라져요. 이걸 여러분들 책에서 다 쪼개서 공부하죠? 쪼개면 안 됩니다. 같이 묶으세요. 같이 묶을 때 처음에 힘들어요. 자, 힘든 과정을 겪어내면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물건이니까 전세권 양도할 때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양도할 때는 주인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채권은 임차권을 갖다가 양도를 하려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는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직접 지배를 못하니까 동의가 뭐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건은 양도성이 자유로운데 채권은 양도성이 자유롭지가 못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렇게 잘 빌려 쓰고 있는데 여기 전세권은요, 요거는 등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등기. 보세요. 이 사람의 부동산을 직접 지배한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은 올 주장 아닙니까? 올 주장. 그럼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등기. 이쪽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식을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온리 주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사항이 아니다. 네, 이쪽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좋다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혹시 주인이 이 건물을 매매했다라고 합시다. 을한테. 자, 매매하면 을도 등기 칠 거란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했다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등기된 소유권도 물권. 그죠? 등기된 소유권도 물권 아니에요. 물권, 여기 물권. 그럼 여기 등기를 족보로 합시다. 족보. 등기를 족보로 합시다. 족보가 있는 전세권하고 족보가 있는 소유권. 자, 물권끼리 충돌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 시간순 결정한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걸 나중에 이제 공시법 가게 되면요.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가 되고 전세권은 을구에 기재가 돼요.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족보 있는 전세권하고 족보 있는 소유권 붙으면 당연히 족보 먼저 올라온 자가 이기겠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이 사람한테 사용 수익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그대로 사용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물건은 올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쪽도 주장, 이쪽도 다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 바뀌어도 나머지 기간 끝까지 살고 기간 끝난 다음에 전세금을 전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한테 받아가면 된다. 자, 다음 봅시다. 주인이 바뀌었네요. 자, 등기된 소유권은 물건이요. 그죠? 임차권은 족보가 없는 채권이네요. 네, 그러면 족보 있는 물건과 족보 없는 채권이 이기면
당연히 시간 관계 없잖아요. 지금 누가 이긴다? 네,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뭐 한다고요? 우선한다. 그래서 물건끼리는 네, 성립순, 물건 선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특히 족보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다? 물건은 뭐다? 물건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니까 여기 지금 물건 안에서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는 여기 족보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그다음 물건하고 뭐다? 채권. 네, 책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213페이지 오른쪽에 1번과 2번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이렇게 돼 있네요. 갑이 을과 병이 각각 1억 원씩 빌리고 병에게 뭐 했다? 저당권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 그죠? 자,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갑이 있었습니다. 자, 을도 채권이 있고 병도 채권이 있어요. 네, 채권, 자, 1월 2일 날 설정했고요. 3월 1일 날 설정했는데, 이 병한테는 저당권을 붙여줬다, 이 이야기, 저당권. 저당권은 등기부가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 보면 이제 갑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갑부에 갑이 소유권이 있고, 을구에 이 병이 저당권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갑에 혹시 토지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네, 새로운 경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네, 지금 돈은 분명히 얘가 먼저 빌려가 줬잖아요. 근데 저당권이 붙어 있으니까 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이죠. 그러면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요? 네,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다. 그런 얘기야. 요거는 물건이고, 요거는 진짜 완전히 순수한 채권이죠. 그래서 물건이 우선한다. 뭐 그런 얘기고. 따라서 만약에 을이 만약에 저당권 붙고, 병도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붙어 있었다면은, 이 저당권, 물건은 시간순이니까 얘가 먼저 받겠죠. 그게 밑에 있는 2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책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좀 달리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하고 뭐하고 임차권 양쪽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인 바뀌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쪽은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등기 전세권이면 좋은데 등기 안 된 임차권 빌리다 보니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주택 임대차는 대항력 갖췄으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춰라. 이게 주택을 인도받아서 플러스 주민등록, 주주입니다. 주택 인도받아서 주민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 물권 형태의 전세권하고 채권 형태의 임차권이 있을 때 주인들이 이걸 안 해줘요. 이거 해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특별법 만들어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받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법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런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권 나오네요. 자, 그럼 물청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잠시로 가볼까요? 따라 보세요. 네, 여기 침해가 됐을 때 이거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다. 그런 얘기. 그럼 한번 쫓아가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최초에 매매를 했다. 그죠? 그러면 매매가 그냥 뭐예요? 여기 판다. 그죠? 산다. 그럼 이쪽도 뭐다? 달라. 달라. 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가 있었어요? 갑을은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까? 그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까? 그 다음에 판다, 산다. 의사표시 고장 생기면 단통 착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달라달라, 투달라, 달라달라, 투달라. 그죠? 목적이죠?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됐을까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까?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독, 허위 표시.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 착오, 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답답하다고요? 네, 답답하면 좀 참으십시오. 네, 계속 반복될 테니까. 자, 이게 이제 매매에 관련된 얘기예요. 매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해서 여기서 고장 생기면 첫 번째 능력은 무효. 무, 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다면은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 퍼펙트 뭐하다? 유효.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2번이 무효, 3번이 취소. 그래서 자, 1번은 불확정 무효, 2번은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래서 1, 2, 3번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달라란 말이 생긴다 이야기예요. 달라. 퍼펙트. 자, 그러면 이 달라를 고친 말이 갑의 채권. 달라는 채권 고친 말이에요. 을의 채권이 생겼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을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갑도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네, 이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 불자 써서 채무 불이행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민법은 이렇게 정교하게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칙에서 1, 2, 3번 아니고 4번 되면 채무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행하지 못하는 게 채무 불이행. 그래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돈 못 주면 이행지체. 자, 이쪽은 갑이 이행할 수 없다면 이행불능 이렇게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지체일 때는 최고 때리고 안 갖고 오면 이제 무슨 해제? 네, 법정 해제. 이쪽도 무슨 해제? 이건 최고 없이 법정 해제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 시켜라. 똑같습니다. 둘 다 원위치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배상? 네, 이 손해배상이 가는 거예요. 네, 요 길이, 요 길. 채무 불이행 얘기가 3편 채권의 얘기예요. 채권. 1, 2, 3번 총칙 얘기고 요건 이제 채권 곧 나올 거라 곧.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을은 마지막으로 주는 게 잔금 주는 거예요. 을은 채무 이행 마지막에 뭐라고요? 네, 잔금을 주고요. 매수인의 마지막 단계는 서류를 주는 거예요. 관련된 서류를 몽땅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 서류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등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등기하면 이제 뭐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네,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네, 매수인이 등기하게 되면 네,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야기예요. 물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물권법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1, 2, 3번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고, 이게 챕터 1, 이게 1, 이게 총칙의 얘기고, 여기 얘기하는 게 챕터 3, 3편 채권의 계약으로 체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는 게 이제 챕터 뭐다? 2 뭐다? 물권법 이야기를 논의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등기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 이야기야. 그럼 보세요. 이 사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제주도에 있고, 을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를 못 가니까, 한 3년 만에 가보니까, 내 토지에 누가 탁 여기다 뭐 하고 있을까? 저 얘기합니다. 3종 세트가 있다. 3종 세트. 자, 3종 세트가 뭔가 봤더니 어느 사람이 여기다가 아이고 나무를 심어 놓고 있다는 얘기죠. 무단식재. 누구 토지에? 네, 을 토지에다가 아이고 갑이 나무를 심어 놓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자, 아예 그냥 여기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무단경작. 세 번째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예 건물을 지어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갑이 아니죠. 병으로 할게요. A로 합시다. 전부다. A. 자, 이게 이제 무단 신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단 신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3종 세트는 나중에 부합의 논리에서도 나와요. 부합.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누군지 봤더니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는 을 거. 이렇게 됩니다. 무단경작하면 농작물은 갑 거. 무단신축했을 때 건물은 A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3종 세트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물청 얘기 나올 때는 3종 세트, 무단식재, 무단경작, 무단신축. 자, 나무는 읊게 되는 겁니다. 부합한다. 경작 농작물은 A게 됩니다. 자, 무단신축은 A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소유권 취득에서 나중에 부합이라는 말에서 나올 거예요. 요즘은 재무만 기억하세요. 무단식재, 무단경작, 무단신축. 이미지 기억하세요. 밑에 건 을 거. 두 가지는 전부 다 누구 거? 네, A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서 뭐가 됩니까? 당연히. 자, 토지를 너희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놔. 소유권이 있으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야, 내놔라 해야 될까? 내놔. 뭐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토지 내놔라 이야기예요. 내 거니까. 두 번째, 토지 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치워라. 그리고 앞으로 하지마. 이럴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세트로 묶은 말이 뭐다? 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무슨 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는데 내 거 건드리면 쓰는 용어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쓴다. 그럼 잘 보십시오. 3편 채권은, 이게 원래 채권 아닙니까? 3편 채권의 계약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법의 포인트는 이 단어예요. 채무불이행. 2편 물권의 포인트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뭐가 됐을 때
침해가 됐을 때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게 되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너가 와서 내 거 건드리면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좀 고친 말이 내놓으란 얘기는 법률용어로 반한, 치워라. 그거는 방해 제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혹시 옆에서 건물 지으면서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자, 건물 올리다게 되면 이 건물이 팍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또 겨울이 지나가지고 봄이 왔을 때 이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해 예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에서 반환 청구권, 그죠?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뭐다? 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서 내 물건을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 그 권리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은 215페이지 가시면 거기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 세 가지 있습니다. 반환, 그죠?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자, 반환 청구권은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물권자인 갑이 을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것. 네, 인도를 청구하는 것. 이게 결국 뭐예요? 인도청 점유를 내놔라,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방해 제거입니다. 자, 무단으로 건물을 축제했을 때 건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불법 등기 말소를 뭐하는 경우, 네, 치워라, 그런 얘기예요. 치워라. 싹 치워라, 그런 얘기죠.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그죠? 염려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내용에 따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놔, 치워, 하지마, 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다.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물건이 주가 되고 이 물청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정관계이기 때문에 이 주정관계인데 언제나 특징,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 이 포인트.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한다. 그래서 물건이 만약에 소멸하면 이 물청도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물건의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소유권이에요. 무슨 권? 소유권. 자, 소유권 있으면 소유권 기초로 하는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소유권이 소유권 물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무슨 자? 현재 소유자. 자,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 사라지면 전 소유자의 소유권 물청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현재 물청을 이쪽에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럼 여기다 볼까요? 여기다 물청. 자, 갑토지에 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해봅시다. 무단 신축.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무단 신축하면 건물은 을 거죠? 요거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갑은 따라서 건물에서 을한테 퇴거 요구할 수는 없어요.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건물에서 퇴거 요구할 수는 없고, 갑은 토지 소유권 가지고, 네? 일단 토지 내놔. 그죠? 그게 뭐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야, 토지에서 치워라. 토지에서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 자, 순서 기억하세요.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 건물은 갑이 아니고 을 겁니다. 따라서 건물에서 퇴거, 거주하는 곳에서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나 토지에서 싹 치워라. 그래서 철거는 돼도 퇴거 안 됩니다. 철거가 방해 제거. 또 토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아이고,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이야기예요. 등기가 일로 넘어갔어요. 등기가.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었을 때 넘어갔으면 현재 소유권은 병한테 간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있었을 때는 방금 전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었겠죠. 근데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상실했잖아요.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자의 이런 청구권도 사라진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반환이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이 소유권 물청을 전 소유자가 그대로 갖는다. 이런 특약을 걸어도 이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왜? 운명을 항상 같이 하는 거니까 물청 소송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 소유자가 물청 남아있다는 특약은 맺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 그걸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십니다. 자,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제에서는 근거가 되는 물건의 분류. 근거. 자, 근거가 되는 물건의 분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물건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까 적었습니다만 물건이 아까 어디에 있으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자, 점유권 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본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권은 두 번째가 무슨 권? 소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몽땅 묶어서 제한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물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사용 수익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슨 물권? 용의물권. 교환가치 가져가는 것이 담보물권. 그래서 용의물권에 세 가지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다섯 번째, 전세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에 유치권, 7번에 질권, 8번에 저당권, 총 8개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내용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전에는 이 점유권에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무슨 권이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적어볼게요. 204조. 204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는
네.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권 대표 소유권.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세 가지. 점유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본권 대표 소유권도 물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물청, 물론 포인트는 이거겠죠. 소유권 기초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네, 213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214조는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하고 소유물 방해 예방. 네, 그래서 점유권 물청 규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서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나올 겁니다. 이 제한 물건은 성질에 따라서 이 소유권 물청을 준용하는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고, 이 제한물권 물청은 성질에 따라서 이 소유권 물청을 준용한다 이렇게 들어가. 준용 규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지상권 전세권은 네, 213조 214조를 다 준용합니다. 설명 나중에 드릴 거예요. 기본서 가정할 때. 근데 지역권은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한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당권도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은 아예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둘 다 준용한다, 하나만 준용한다, 아예 없다.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한물권 물청은 이 두 가지가 친구 먹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왕따. 그래서 제한물권 물청은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왕따가 있고, 그리고 이 아예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네, 이건 왕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래서 친구, 왕따, 왕왕따를 가지고 이제 기본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것은 점유권 물청도 있고 소유권 물청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자 214페이지에 근거되는 물권 분류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물청은 내놔, 치워하지 말 권리가 있다는 종류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점유권 물청하고 본권에 기인한 물청, 소유권 물청과 비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청의 포인트를 잡아 드린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물권 변동하겠습니다.